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피치 요리하는 여자 인파워 스피치 대표 임정민입니다. 자, 오늘은 연설하는 법, 연설을 잘하는 법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1대1로 이렇게 리더나 임원분들이 많이 코칭을 받으러 오세요. 아무래도 리더라는 건 그 위치상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한 말씀 해야 하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코칭을 받으시는데, 예를 들면 뭐 축사, 격려사, 그다음 신년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준비합니다. 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유세장 가서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적인 어떤 공약도 말을 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.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연설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 능력이며, 또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좌우된다. 자, 자기 표현 능력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정말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한 또 능력입니다. 그런데 자기 의사 표현을, 우리가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? 그 수단은 글과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말이나 글쓰기와 말하기에 대한 훈련은 늘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더분들은 그 말의 영향력이, 파급력이 또 크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말하기에 대한 좀 관심과 훈련이 필요한데요. 그래서 연설이 무엇인지 일단 그 개념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. 제가 항상 개념, 정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. 그 이유가 여러분, 개념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연설이라는 것도 한번 개념을 살펴볼게요. 마이클 dobs라는 영국 분이 계세요. 영국의 보수당 정치인이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, 그 드라마의 원작, 소설을 쓰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.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연설은 청중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자, 일단 청중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. 자, 제가 그걸 보고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걸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놀랐거든요. 자,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청중을. 자, 그렇다면 어떤 청중? 바로 내가 그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, 내 연설을 듣는 그 청중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그 청중의 나이, 그리고 지역, 그리고 지적 수준, 그 다음에 성향,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? 그러면 절대 그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청중을 파악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후 타겟에 대한 건데요. 제가 최근에 공공기관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설 강의를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이 설명을 드렸는데, 예를 들면 그거예요. 우리 지자체장,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시겠죠. 그때 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지만, 사실상 내가 말하는 그 정책에 해당되는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을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만 그분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청중 분석 플러스 그 정책에 대한 내가 수혜자,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청중 분석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다음으로는 내용적인 부분입니다. What?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것인가. 자, 그랬을 때 청중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연설이다 라고 제가 정의 내렸죠. 우리 마이클 dobs, 그 정치인이자 소설가가 정의 내린 겁니다. 자, 그때 A 지점이라는 건 원래 상대방이, 청중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말합니다. 그런데 이 내 연설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B 지점으로 생각을 바꾸는가. 그럼 B 지점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들을 설득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,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설을 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, 그걸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으시는 게 중요해요. 바로 B 지점입니다. 그래서 A 지점, 이 사안에 대해서, 이 이슈에 대해서, 이 정책에 대해서 상대방은, 청중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혹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. 연설은.
굉장히 설득적인 스피치입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바로 how to입니다. 아까 연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청중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데려갈 거예요? 그죠?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. 그냥 지식적인 얘기, 어떤 이론적인 얘기, 그냥 좋은 말, 이런 걸로는 절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죠. 내 이야기, 내 경험담, 내 스토리가 들어가야지만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론적인 설명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예화, 스토리는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간은 세상사 모든 것을 이야기를 통해 이해한다. 어떤 지식이나 이런 설명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. 구체적인 예화,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은 그 이면의 것을 다 이해하고 또 감정적인 또 교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데려가려면 꼭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실제로 스피치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또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러한 예술의 영역입니다. 기술의 영역입니다.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임원분들은 때 되면 코칭을 받으시는데,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한번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연설할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